안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연장 심리학 6강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을 와요. 상담을 오는데 상담 심리학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중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세요. 요 안에도 계시고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상담, 심리학, 사회복지, 상담학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하는데 상담을 오셨는데 어떻게 상담합니까? 물어보거든. 내가 물어보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교육적인 견해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 되는데 저거는 뭔가를 해결점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심리 상담 하러 오면 그렇게 했을 때 저거는 어떻게 물론 이제 공부를 내가 과정을 잘 모르니까 잘 알면은 또 무슨 근거가 나오겠죠. 그거보다는 그것을 내가 좀 더 심도 있다기보다는 고객의 어떤 것을 편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양력 생년월일로 해서 하는 어떤 점성술도 되고 사주도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책을 낸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리심리학. 명리심리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상담으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정재희가 그러던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 정재희가 그러던데 내 올해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그래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하고 나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궁극으로 막 아니다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네 밑바닥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있다,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 막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준대. 자, 그래도 한 두세 달 뒤에 내가 안 온대. 이 사람이 안 오고, 그리고 이제 궁극으로는 굉장히 좀 불행한 일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사분, 정신과 의사분이 사주를 공부하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하고 이제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책을 한번 냈거든요. 명리심리학 검색해서 보게 되면 그 책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본을 깔린 의식 자체가 어디 물어보러 가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어디 물어보러 가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 거, 그 다음에 어떤 우울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진짜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우리한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아이들 버킷리스트 같이 해가지고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받는 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탕 먹고 자기 정신 상태가 어떤 거 이런 거 상담받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거기서 가서 네가 상담을 받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당집이나 내지는 우리 그 사주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해서 네가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런 데 가서 상담받아? 그런 얘기 하잖아. 자, 그냥 또 간다. 하는 건 또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고객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란데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하는 데도 또 가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것은 뭐라 하더래. 뭐라 하던데. 그거 뭐라 하던데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기분이 나빠서 또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뭐하러 가냐고 기분 나쁜데. 자, 그래서 어쨌든 길을 우리한테 자주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자,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의사 선생님 우리 급으로 치면 우리보다 약간 상급, 많이 상급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밑에 많이 상급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에 약간 합급 중에서 길을 일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이 공부가 격이 상당히 있는 공부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성리학자들 이기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리학자들이 미리 공부한 게 사실은 이 공부입니다. 이 공부인데 자기들은 인간의 점을 안 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성리학자들은 안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모녀들이 하는 어떤 저급한 그런 걸로 취급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 볼 만한 공부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부가 되게 되고 거기에 사주는 이제 음력 생년월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주로 사주 안에 연월일시로 해가지고 이제 사주 이제 그것 연구하는 거죠. 사주를 연구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사주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주는 일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주 나는 토야, 나는 목이야 이런 또 그리고 그 태어난 날에 60일마다 우리가 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60갑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가진 일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주에는 배워야 완벽하게 자기 기질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점성술은 훨씬 쉽습니다. 별자리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그 행성들과 조합 12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걸 가지고 모든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안에는 훨씬 더 디테일한 게 들어가지만 그게 사주보다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양성화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학교 졸업해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는데 점성술은 지금 논문 해봐야 아마 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안에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오픈이 안 돼서 자 그리고 연구가 덜 돼서 이게 뭔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그런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얘기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상당히 공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어떤 학문들보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심리학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래서 아마 심리 상담하러 심리학 하시는 그분도 타로로도 좀 배워보고 점성학도 좀 배워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칼융이 상당한 어떤 심리학자잖아요. 칼융이 가장 강조한 게 점성술입니다. 칼융은 지금 타로하고 이 점성술 논문을 쓰다 보면 늘 언급되는 사람이 사실은 무의식의 칼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칼융이 많이 언급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칼륨으로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사실은 그 인간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긴 한데 자 그러니까 서양 점성술에서 연구사를 쭉 보면 의학자가 점성학자예요. 뒤에 넘어와서 현대에는 옛날에는 천문관청학자가 점성학자였거든.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점성술도 그래 옛날 서양 점성술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어떠냐면 현대에 와서의 유명한 점성술사가 의학학자이면서 점성술사가 많아요. 현대의 어떤 서양 점성술의 연구사를 쭉 보게 되면 제가 연구 많이 했잖아요. 못 실어서 그렇지 논문에 못 실어서 그렇지 연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충분히 사람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연구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점성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하자.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리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12월짜리 다 했죠.
다 했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달을 늘 항상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신을기도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신을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번에 신월이 염소 자리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올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5개 행성이 전부 흑의 별자리 안에 지금 염소 자리란 별자리에 집결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요 기점을 보게 되면, 그래서 태양이 좀 있으면은 2, 3일 전후가 되면 물병자리를 넘어가게 되죠. 천문학에서 넘어가게 되고 점성학에서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늘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점성술의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정확하구나, 그림이 이런 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달이 지금 차오르고 있는 기간이죠. 지금. 자, 그러면 달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는 전부 다 뭔가 새로 시작하려는 에너지, 그 다음에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려는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것, 자, 해결하는 거는, 헤어지고 해결하는 건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보름에서 다시 금운박도 이제까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묶인 거를 풀 때는 그때 해야 되고, 자, 뭔가를 만들 때는, 새로 만들고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월에서 금운달에서 보름달까지, 지금 달이 딱 제가 신월 지나고 이번에 딱 이틀 되니까 정말로 신락 같은 달이 딱 눈썹 같아요. 눈썹 같은 느낌의 달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늘에. 자, 달이 어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보나? 달이 어디지? 오늘은 어디지? 달이 오늘은 이틀 정도 지났는데 어떤 모양이겠지? 이렇게 하늘을 한 번씩 봐야 되는 거고, 북극성은 어딨지? 보는 앱도 있잖아요, 그죠? 별 보는 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는 맞춤에 북극성은 어디고, 저게 토성이네,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아서 잘 보이는 곳에는 어쨌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행성이 염소 자리에 거의 집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는 누가 내보고 또 나를 하나 받아달라고 어제 전화를 하나 했는데, 정말 저를 잘 안 받아주는데, 누군가 통해서 의뢰를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하나씩 받아주는데, 그게 지금의 이제 에너지가 딱 직결되어 있는 아기를 놓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면 빨리 낳아야 되겠네. 염소자리 알을 낳아야 되겠네. 염소자리 알을 낳아야 되겠고. 자, 물병자리보다 염소자리 알을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해 사람이니까.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그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적인 꿈을 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염소 자리에 이제 별이 있게 되면 가장 현실적이고 직업적이고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런 꿈을 꿀 가능성이 크죠. 그게 신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소 자리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염소 자리 달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염소 자리 어센들이 전부 다 이번에 신월은 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보면 주기라는 게 너무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한 게 12별자리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긴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게 대체적으로 12별자리의 특징에 대해서 라미스부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12별자리, 그 다음에 거기에 뭘 제가 중요하나 했습니까? 사원소, 그죠? 사원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 활동 양상, 요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조금 요약해서, 자, 지금 별자리는 그대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고, 이렇게 칠판 엄청 깨끗합니다. 누가 닦았는지 깨끗합니다. 별자리 심리학 해놓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아마 맞나봐요. 그래 놓으니까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 가서 공부할게.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
자, 우선은 별자리들이 자 1, 2, 3, 4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죠.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별자리가 1, 2, 3, 4, 5도 굉장히 중요하됐습니다. 1이 양입니다. 1이 양이고 2가 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3이 쌍둥이고 그리고 4, 자, 5, 4죠. 6개고 7천. 7천이죠. 그 다음에 6천. 요 같다 그죠? 6천, 7천, 8천. 여기 천이죠. 전부 다 치어 다 보였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수고, 그 다음에 염소고, 물병, 그 다음에 물병이고 물고기고. 이렇게 해서 별자리는 언제나 12개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야 할 부분은 번호를 알아야 한다. 번호를 익혀라. 그래서 번호에 따라서 음량이 있다. 그래서 양자리는 양이고, 그리고 황소자리는 음이고, 그리고 3은 쌍둥이 자리는 양이고. 자, 그래서 음양 홀짝에 의해서 음양이 있으니까 양적인 기질, 음적인 기질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자전과 공전이 있다. 자전은 해가 뜨고 지는 요게 자전이잖아요. 그죠? 자, 공전은 황도와 관계가 있죠. 황도 12궁. 자, 그러니까 황도 12별자리와 관계 있는 것이 공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자전은 프라이머리 모션이라고 하고 공전은 세컨더리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영어를 좀 알고 있지만 안 쓴다.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자전, 자 이쪽으로 하면 자 공전. 자,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럴까? 왜 여기를 왜 어린이라고 하지? 양자리는 여기 있는데. 진짜 나 처음에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나 그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1세에서 15세 사이라고 하거든. 여기를 1세에서 15세 사이로 보고, 여기를 30세로 보고, 여기까지를 45세로 보고, 여기를 45세에서 60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이러지? 왜? 이거는 일로 가는데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지구의 뭐에 자전에 의해서. 자, 태양의 기세를 본단 말이에요. 태양의 기세. 자, 태양의 기세. 물론 태양의 기세를 보죠. 하루의 기세를 보는 거죠. 자, 어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센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센이라는 것은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떠오를 때 기점이 진짜 어센은 내가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을 딱 보는 그게 나의 어센입니다. 그죠? 어센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자, 그림에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뭔가 해가 떠오를 때 안 떠오를 때 중간 지점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엄마가 어슴푸리 할 때 네가 태어났다. 어슴푸리 할 때, 자, 그거 할 때 엄마들이 얘기를 하죠. 옛날에 니 뜨고 나니까 태양이 뜨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지고 나니까 놓고 나니까 저녁밥 먹을 때 됐더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 했을 때 시간 추정을 정말로 좀 검색해 봐야 돼. 4월에 태양이 뜨는 시간. 우리 엄마가 실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는 나를 새벽에 4시 50분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니는 6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인시와 묘시가 완전히 틀려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인시입니다. 제가 병인시가 되는데, 자 그래서 나는 내가 결론을 내렸죠. 점성학 시간에서 5시 20분 5시 20분 내가 딱 결론을 얻었어. 이거다 이렇게 시간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아닐 거고 딱 20분 인시 안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 해가지고 제가 제 시간을 딱 잡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엄마들 그게 한밤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더 놓고 나니까 뭔가 한밤 됐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센을 찾아냅니다. 태양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밤에 태어났구나. 천공도 그림만 보고도 태양. 그래서 이 반을 딱 잘라서 위는 무슨 시간? 낮의 시간. 자 밑에는 밤의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 그래서 누군가 천공도를 그냥 열어보면 태양이 이쯤 있으면 한밤중 가까이 태어났는가 보다. 자 여기쯤 있으면 해지고 태어났네.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이쯤 있으면 해 뜨고 태어났네. 열어보고 모르는 천공도 갖고 오잖아요. 누가 그러면은 뭐 몇 시에 태어났겠네요. 못 있잖아. 그게 우리가 또 술사가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잖아요. 진짜. 그래서 오대가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듣대요. 니 정오에 태어났네. 그리고 니는 한밤중에 태어났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어쨌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그거는 나오게 됩니다. 자 지구의 공전에서 주어지는 거는 나는 무슨 별자리야 하는 게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요거. 그래서 여기는 봄의 별자리야. 양부터 쌍둥이까지는 무슨 별자리야? 봄의 별자리야. 그죠? 자전은 요로 가고 공전은 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핏 저번에 말씀드린 게 그 나이대에 뭐가 많이 벌어진다.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여기 그래서 제가 5세로 하랬죠. 5세, 10세, 15세, 25세, 35세, 45세, 55세, 그리고 알지? 우리 같이 20세 25세 빨리 가고 싶어. 35세 맞나요? 여기서 30 35 40 45 50 55 60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때 일이 안 벌어지고 좀 빨리 벌어졌잖아. 자 그러면 어센을 좀 조정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걸 통해서도 어센 조정할 수 있겠죠. 내가 어느 나이대에 자 그러면 내가 요때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남편을 만나서 완전히 바람을 엄청 겪었거든. 여기 화성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래 화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화성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할 때 완전히 내 삶에 대한 역동성이 완전히 한번 생겼었어. 그리고 이제 제가 1하우스도 강화되어 있고 7하우스가 화성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과 7이 쌍박이잖아요. 좀 둘이서 쌍박이고 화성의 위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랄 같은 남편을 만나지만 그가 뭔가 힘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7하우스에 대체적으로 뭐가 행성이 좋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말하는 천해명 말고 이제 우리가 7행성 7행성이 7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남으로 해서 크게 변화가 옵니다. 이 파트너하우스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남으로 해서 만약 금성이 있다면 금성하고 금성이 있다면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 자 그리고 근데 위계를 나중에 따져보게 됩니다. 그 행성이 위계가 있나 없냐를 따져보게 되는데 어쨌든 7하우스에 무시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선생님들 아직은 뭐 이거 그냥 들어만 느껴도 됩니다.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시기가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하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가 7하우스에 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1과 7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이 나이대별로 해서 그 행성에 이제 지금 아직은 여러분 점성학을 잘 모르니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잖아.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었다는 걸 2개 이상
두 개입니다. 두 개 정도가 어느 별자리 안에 들어있게 되면 어쨌든 그 이슈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일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하우스의 형태로 그 별자리의 형태로 이렇게 마련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생신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35세가 아니야. 그러면 약간 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걸 옮겨보는 거예요. 별자리를 어제를 조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봐줍니다. 근데 또 나이가 그때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약간 뭔가 내가 생각한 게그 양자리가 어린 아이다 그렇게 그런데 저 나이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모르겠네.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거꾸로 간 거? 자전. 자전 때문에. 그러면 양자리 특성 중에 아기가 지원합니다. 할 그렇지. 그거는 무대. 네, 그러니까 무대라고 해서 이거는 무대는 봐봐. 태양이 흘러가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전체적인 삶으로 본다면 태양이 옮겨가는 공간이잖아. 태양이 이제 내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거는 그 서양점성술의 기법이 하루가 1년이라는 기법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쌍둥이 자리 6월 3일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쌍둥이 자리 6월 3일이 이제 그 내가 1년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난 1969년 6월 3일이 내니까 1970년 6월 3일이 되면 1년이 사는 거예요. 아니다. 69년 6월 4일이 되면 그 1도가 옮겼잖아. 그러면 그거를 1년으로 보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 그 기법이 있어. 그 기법이 있다고. 기법 중에 하나가 그게 아마 프라이머리 모션일 건데 어쨌든 그러면 그게 봐봐. 무대가 바뀐다는 그거야. 내가 1969년 6월 3일생이야. 그죠? 자, 그러면 1969년 6월 4일은 1년이 되는 거지. 어떤 기법에서. 이게 이제 솔라 리턴을 이제 여기를 바꾸거든. 여기를 바꾸는데 여기는 이거를 바꾸는 거야. 이거 날만 바꾸는 거야. 기법 중에 하나가 바꾸는 기법인데 그러면 이게 태양이 1도가 옮겨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원래 여기가 30. 자, 어려우면 몰라도 됩니다. 어려우면 몰라도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몰라도 돼. 자, 근데 여기가 우리가 30도라고 보잖아요. 자, 그러면 태양이 30일간을 하나의 별자리에 머물게 되잖아. 자, 그러면 1도 해서 하루가 지나면 태양은 무조건 몇 도씩 옮긴다? 1도씩 옮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서양 점성술의 기법 중에 하나가 생일을 이제 생일을 하루씩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69년 6월 5일을 자 이게 1년, 2년, 3년 3살로 볼 수 있는 거야. 무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보면 내가 쌍둥이 자리 이쯤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처녀 자리를 살고 그다음 개자리를 살고 사자 자리 이쯤에 있다. 요래 되는 거야. 그리고 무대. 근데 요게 이걸 해가지고 사실 전공도도 봐요. 내가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여기를 바꿔서 여기를 바꾸는 거는 솔라리튼의 기법이야. 자, 그러면 지금 2024년 6월 5일로 보는 요게 또 솔라리튼 기법이 되고 하나는 뭐냐면 내 나이를 계산해서 1924년 만약에 50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자 50살이 되려면은 51을 옮겼겠지. 그자? 54살이라 54살을 옮겼겠지. 그러면 봐봐. 만약에 6월 4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7월 4일이 30일이 지난 거잖아. 30일이나 31일이 지난 거고 8월 4일은 뭐가 됩니까? 이제 60이 지난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아직 안 왔겠지. 나는 아직 안 왔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전공도를 추론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으로 써 있는 그 날짜, 나이하고 궁전에 써 있는 그 나이하고 상반되고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무대. 이거 가지고 무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집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거 이거 뭐 이건 이쪽 원래 이걸 일로 가야 정확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따지고 정확한 건데 나이는 일로 추정하고 나이는 그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 나이는 자전으로 추정하고 자전 나이에 5세 10세 하는 거는 자전으로 추정을 하고 태양이 하루도 뜻 따지고 한 자전으로 추정하고 삶의 무대는 우리가 태양이 1년 그러니까 1도씩 옮겨가는 그 각도로 추정한다. 그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아니 우선은 이거 몰라도 돼. 5세 10세 이거는 그냥 쌤들한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거를 뭐 익혀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자, 그건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공부한 거를 또 보게 되면 그래서 자전과 공전이 나누어져 있고 자, 거기에 황도의 별자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봄, 여름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별자리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별자리는 뭡니까? 봄이 되게 되고 자, 개에서 처녀자리까지는 뭡니까? 자, 여름의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에서 쌍둥이까지는 뭔가 봄이고 준비하고 만들고 새로 시작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별자리들이고 자, 개에서 처녀자리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별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삶에 집중적으로 뭔가 살고 열심히 하고 그런 별자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칭에서 사수자리까지는 약간은 노련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별자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염소자리에서 물병자리까지는 훨씬 더 뭔가 영적이고 그 다음에 좀 정신적인 부분이 강화된 별자리다. 노년기의 별자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방식도 의미가 있고 적성이나 전공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별자리들은 어쨌든 좀 생기발랄하죠. 생기발랄하게 되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 태어난 특히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축축 처집니다. 좀 처지는 게 있습니다. 노련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노련하고 전문적이게 되게 되고 조금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약간 어른이죠. 어르신들 그런 느낌이 나는 별자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자, 사인은 뭐가 있습니까? 자, 공기 사인과 뭐가 있습니까? 불 사인과 자, 공기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통합니다. 공기와 불은 통하게 돼 있고 물과 흙은 통합니다. 자,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자,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많잖아요. 그죠? 진짜 많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불과 공기는 양적이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하고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화끈하고 이런 게 불과 공기의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흙은 수용하고 그리고 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다리고 유지하고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이 물과 물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양이라는 게 제가 요새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주가 돼가 못 받으면 선생님들이 또 상담을 많이 됩니다.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열심히 바꾸려고. 자, 여기가 양이 물이죠. 자, 그리고 손은 뭡니까? 흙이죠. 자, 쌍둥이는 뭡니까? 공기죠. 자, 그리고 다시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죠. 옆집은 완전히 틀립니다. 기질이. 그래서 좀 같이 뭉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안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별자리는 옆에 별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용어를 어버전이라고 하는데 서로의 관심사가 틀릴 뿐더러
그래서 내가 여긴 내 행성이 지금 어째 불임이야 양이라고 했을 때 화성이 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 못 써먹습니다. 못 써먹어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어디가 있는 출장이 어디가 있지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별자리와 하나의 별자리 사이는 이제 뭔가 통하지 않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가 또 불이 되죠. 사자가 불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수가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삼각이. 그래서 이게 트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학적인 용어에서는 120도 각도라고 하고 사회적 관계성이 좋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는 이거를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거 일치합니다. 근거가. 그래서 근거가 서양 점성학에서 나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 쓰고 맞다 안 맞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여기에 물 여기에 물 그리고 또 여기 뭐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흙이잖아요. 자, 그리고 염소도 또한 흙이죠. 자,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또 트라이 이렇게 기질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어센이랑 상관없이 그 구조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상관없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우리 복 선생님이 그거잖아. 계자리잖아. 계자리면 물이잖아. 그러면 어센이 물이기 때문에 물의 성향을 가진 어센을 가진 사람이 잘 통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자, 좋기는 뭐가 좋겠습니까? 반대편이 좋겠죠. 공기 사인 좋고. 그러니까 발랄하잖아. 발랄하고 막 이랬는데 발랄하고 뭔가 주는 게 많겠죠. 내가 얻는 게 많겠지만 편한 거는 나는 그가 편하다 이 말이야. 편한 거는 같은 물이 편하다. 같이 뭉쳐가지고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고 여성적이어서 편하고 그리고 나는 계자리가 어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보호하려고 자기 걸 보호하려고 그리고 여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양자리 막 이런 좀 활동적이고 그런 성향하고 섞이게 되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는 되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그렇지 어떻게 이해를 해? 사람은 저보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센이 비슷한 원소가 있는 게 그래도 서로 잘 통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어센도 그러하지만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별자리 원소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성향은 집집마다 틀리다. 그리고 자 이게 자 몇 칸 건너입니까? 하나, 둘, 셋, 세 칸 건너죠. 자 그러면 여기 120도 각도가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트리플 시티라고 합니다. 트리플 시티라고 해서 같은 구역을 담당한다. 불의 구역이다. 이 자 양자리와 사수자리와 그리고 사자자리와 사수자리는 불의 구역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1하우스가 양자리인데 여기에 출장을 가 있다면 이거 위계를 얻는 거예요. 나중에 행성의 위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볼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거는 지금 말고 근데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할 때도 양자리가 위계를 얻게 되면 어떻게 자, 양자리가 화성이 만약 어떤 사람이 양자리야. 자, 그런데 양자리에 나중에 주인이 화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얘가 그거가 있어. 그럼 화를 내지만 적절하게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잘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입도 잘하고 자 근데 화를 한꺼번에 터뜨리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보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은 화를 잘 못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할 것 다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리 딱 하고 이런 게 나중에 행성의 위기에 따라서 위계라는 게 그 점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쨌든 이게 또 나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별자리 심리학이잖아. 이 사람은 왜 말을 잘 못하고 참고 말을 왜 저리 버벅버벅하고 저러하지? 이런 게 말을 언어나 표현력은 대체적으로 수성어로 보거든요. 언어의 표현력은 수성어로 보는데 근데 수성이 역행을 하거나 우리 R자가 역행이잖아요. 역행을 하거나 하면은 말더듬이가 됩니다. 말더듬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행으로 돌았으면 언어가 좋아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지수화풍의 어떤 성향들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카디널, 카디널, 픽트, 유튜브.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자, 봄카. 자, 봄의 픽스트. 자, 그리고 봄의 유튜브. 자, 그리고 여름의 카디널, 여름의 뮤터블, 여름의 픽스트,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뮤터블이 되죠. 그렇게 내용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많은지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자리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뭐 내용은 다 배웠잖아요. 배웠지만 그 안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계속 여러분 정리하면서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제 공부를 나중에 어떤 기질적인 특성을 파악할 때 잘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질문 드려도 됩니까? 상담할 때 사주에도 왜 지수화풍이 있는데 정성학에도 지수화풍 공기 이렇게 성향을 설명을 해주니까 왜 사주랑 이거랑 약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틀리네. 아니 그러니까 지수화풍 그쪽에서는 물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물적인 성향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설명이 좀 어떤 데는 나네요. 자, 근데 사주의 기법 중에서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와 있는 것 같다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자자자가 전부 다 자자자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하면 이 자에는 오가 옆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극단에 이르면 다음으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사주의 수의 성향이 강하면 그 안에 화가 많다, 화의 성향이 있다, 그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영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기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점성학적인 면에서도 맨날 우리가 보는 게 물론 어느 별자리에 뭐가 있다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걸 봐야 됩니다. 개수. 그래서 제가 개수 계속 말했죠. 개수. 자료에 보면 개수가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나중에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점성학 인문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떤 자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걸 원할 단계는 아닌데 그게 또 익숙해져 버리면 못 외웁니다. 못 외우고 그것만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거는 이제 제대로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지금 몇 시죠? 11시 됐네. 자, 그러면 1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진짜 오늘도 사랑으로 들어갑시다.